안녕하세요. 미래한국TV 박성은입니다. 네, 북한은 지금도 핵미사일 실험으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때 아닌 탈원전 정책으로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혹시 북한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한국의 한정석 편집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저희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요, 네. 사실 이런 복잡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뭐가 맞는지 헷갈릴 때는 북한이 그렇죠.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 된다. 네. 그래서 그 반대로만 하면 그게 맞는 거다. 이런 네, 말이 상당히 있어요. 일리가 있네요. 예, 어떤 면에서는. 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탈원전, 우리나라의 탈원전 사태를 북한에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북한은 이제 NPT를 탈퇴하고 네. 핵을 만들었죠. 핵무기. 네네.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북한이 제가 이제 이번에 탈원전 문제를 이제 지켜보면서 네. 이렇게 인터넷하고 이런 데서 쭉 살펴봤는데 남한의 이 탈원전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이적 단체라고 네. 심판을 받은 그 단체와 네. 관계된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을. 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남한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거나 그런다면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네. 뭔가 북한도 이 탈원전 정책을 상당히 반기니까 네. 그런 종북 성향을 가진 그런 국내 그런 이적 단체들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정책 지지하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제가 이유를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우리가 2016년, 2015년과 이제 6년인데요. 이제 네. 정확하게는 그것이 이제 2015년입니다. 미국의 의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의제가 상정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미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 한국의 핵 연료를 재처리하는 문제를 네. 미국이 협약을 해준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 원자로에서 이제 발전을 하고 나면 이제 핵 연료가 남잖아요. 네네. 그럼 이거를 다시 재처리를 이제 해서 다시 사용하는 이제 그걸 하려면 반드시 이제 IAEA하고 미국의 협조를 얻어야 됩니다. 아, 네. 왜 그럴까요? 그 핵 연료를 다시 활용하면 그 핵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렇습니다. 사용한 핵 연료를 재처리를 하면 우라늄을 재처리하면 그것이 핵무기의 원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 74년도에 협정이 맺어지면서 우리는 그걸 못하게 돼 있었어요. 네. 핵 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을 미국이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2015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정부가 한국에 허락을 해준 거예요. 너희가 핵 연료를 재처리해도 좋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상시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원료를 갖게 된다는 얘기랑 같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우리가 탈원전을 하겠다 그러면 그 핵 연료도 다 이제 없애야 됩니다. 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당연히 휴전선 이북에 있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가장 좋아합니다. 왜? 남한이 핵무기를 제조할 길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길이거든요. 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과 그다음에 그들의 지령을 받는 이적 단체들, 관계자들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너무 좀 지나치게 어떤 단순한 에너지 정책 이런 것들을 아무 그런 대책 없이 네.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남북 간에 뭔가 대화를 하기 위한 어떤 북한이 어떤 그런 좋아하는 또는 북한이 원하는 거를 뭔가를 해주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네. 지금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너무 비정상적인 어떤 결정되는 걸 보면 네.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그렇게 될 때 가장 통일에 또는 북한의 핵 공격을 우리가 가장 적시하게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 네. 핵
무장할 수 있다는 그 카드를 우리는 아예 원천 봉쇄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라고 하는 게 네. 보통은 뭐 이제 에너지 수급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중대한 안보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네네. 대선 공약으로 네. 몇 차례 걸쳐서 미국 언론과 인터뷰할 때 그 주한미군 이거 맞아요. 주둔시키는 거 비용 이거 안 맞는다. 네. 그래서 차라리 그냥 미군 철수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핵무장을 해도 되느냐 남한이 이렇게 그 미국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핵무장을 하든 말든 그거는 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건 자기들의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미디어 팬하고 그다음 BBC에서 보도한 걸 보면 BBC가 그렇게 보도했죠. 트럼프 한일 핵무장 용인, 한국의 이번 핵무장 용인, 거듭제기. 노컷 뉴스에서 보도하기는 트럼프 미국 돈 없다, 한일 핵무장 하는 게 낫다. 노컷 뉴스에서 보도한 거예요. 네. 이런 식의 어떤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북핵 문제를 중국 보고 해결하라 하는데 네.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시진핑 주석이 100일간의 해결을 할 테니까 시간을 달라고 했었죠. 미 중간의 정상회담 할 때. 네. 100일 지났죠. 네. 시진핑 주석 뭐 했나요? 100일 지났는데 한 거 없어요. 네. 한 건 있어요. 자기 권력 다졌죠. 이번에 그 후계 구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북핵 문제 해결하라고 해결하겠다고 100일을 달라고 해서 100일을 줬더니 해결한 것은 자기 권력 승계 문제였다. 속은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마지막 그 최후의 카드로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장하는 거를 용인하겠다라고 진짜 핵무장의 길을 터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일본은 일주일 만에 핵을 만들 수가 있대요. 핵무기를 일주일 만에. 아, 지금 기술로요? 네. 그게 그 레이저로 그 핵 재처리한 연료를 레이저로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네. 일주일 만에 그 핵 원료를 얻을 수가 있답니다. 과거에는 그게 한 6개월 걸렸대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국내에서도 그 장성인 이비혁 장성이시죠. 장준익 한국안보전략연구소 소장께서 확인을 하셨어요. 우리 원자력 기술은 원자탄뿐만 아니라 수소탄도 개발을 할 수가 있답니다. 현재. 그러니까 네.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네. 원자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천천히 분열을 시키면 그게 원자로고, 아, 네. 그거를 급격하게 분열시키면 그게 원자탄인 거거든요. 뭐 별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요. 우리도 6개월이면 핵폭탄을 가질 수 있는데 네. 이보다 더 쇼킹한 주장이 나온 게 그 서울대학교의 그 원자핵공학과의 서균열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네. 이 교수님께서 원자핵 전문가시죠. 네. 일본이 현재 개발한 레이저 농축 기술로 하면은 일주일 안에 핵 연료를 만들 수가 만들 수 있다. 있다. 그 다시 말해서 이 분열시키는 그걸 이제 그 트리거는 이미 다 기술이 돼 있는 거니까. 네네. 결국 핵 연료를 얼마 만에 만들 수 있냐는 건데 일주일이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기술을 우리도 그 기술을 전수받으면 일주일 안에 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핵무기를.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는 길을 열어준다면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를 바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가능하죠? 그게? 핵 재처리 연료. 그것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탈원전을 하게 되면 이걸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럼 우리 핵 연료를 어디서 구해오죠? 구할 수가 없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하나의 그 가능성을 문을 닫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저희로서는 사실 주한미군이 빠지거나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이 빠지거나 하면은 자주국방의 길이라는 건 사실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력 대칭이라는 게 비대칭이라는 게 상대방이 핵을 가지면 미국은 네. 항상 원칙이 핵을 가진 국가와는 협상을 한다. 네. 핵을 갖지 않은 국가는
협상하지 않는다가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핵 보유를 이제 인정하지 않아왔던 것이죠. 네. 그 반면에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핵을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에스컬레이팅을 해온 겁니다. 핵실험도 하고 핵실험만 하면 안 되죠. 그걸 핵탄두를 심어가지고 미국 영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쏘는 걸 계속 이제 번갈아 가면서 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알래스카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 네. 탄두 미사일이. 그러면 실제로 그 핵은 핵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핵 공갈입니다. 핵 정치라고 그러죠. 네. 그걸 가지고 무기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이 연평도하고 서해 오도를 기습 점령을 했다고 쳐요. 네. 기습 점령을 하고는 그럼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수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수복을 하려고 하니까 북한이 이러는 거예요. 너희 만약에 이거 협상을 하자고 하는데 NLL은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어진 거니까 네. 만약에 남한군이 군사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핵 공격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하면 아마 그거 쉽지 않을 텐데 만약 그걸 무시하고 했다고 쳐요. 또 정말로 북한이 핵을 쐈어. 제한핵을. 네. 뭐 부산이나 제주도 만약에 그 우리 제주 군함기지 있잖아요. 네. 거기를 쐈어요. 네. 딱 쏴놓고는 북한이 자 봤지? 그러니까 이제 협상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협상 없다. 쏠려면 더 쏴라. 이럴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합니다. 미쳤어. 못해요. 그러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협정 맺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해구산이야. 네. 북한이 남한을 핵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국은 핵으로 보복한다예요. 그런데 미일 조약은 그게 자동 보복이에요. 네. 한국은 조항이 어떻게 보복 한 다만 있고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한다가 없어요. 규정이. 이거는 미 의회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 미국이 북한이 제주도에 핵 공격을 한 다음에 자 협상하자 하는데 야 협상 없어 평양 우리 공격할래 라고 공격을 할까요? 미국이? 그러기 힘들죠 사실. 힘들죠. 네. 힘들죠. 자기 나라도 아닌. 만약 그렇게 했다가 정말 그러면 북한이 핵을 다시 미군 기지로 쏘면 어떻게 네,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일본으로 미국 알래스카까지도 날아갔다고. 날아가는데 절대 미국은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핵 공격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정말로 만약에 그렇게 했다 북한이 그러면 미국이 완전히 그 다음에는 북한을 아예 그냥 지워버리겠죠. 핵 공격으로. 하지만 그렇게 해도 미국은 잃을 게 너무 큰 거예요. 네. 그래서 핵은 실제 공격보다 핵 위협, 핵 공갈이 더 무섭다. 네. 그거를 막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대형 무기를 갖추는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핵을 갖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그것이 전술핵을 들여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핵을 개발을 하는 거죠. 핵무장을 개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원자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안보상의 문제고 네. 이거를 탈원전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북한의 핵 공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다는 얘기죠. 네네. 지금 뭐 진짜 뭐 당장 무슨 뭐 핵 무기를 개발해서 자주국방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종의 그것도 정치력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마저 포기하자고 하는 상황이면 좀 안보적으로 좀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지. 네, 그런 저도 그렇게 걱정이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만큼 핵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또 그렇죠. 옛날에 또 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핵을 놓고 이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의 입장이 참 명확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좌파와 진보는 핵이라는 거를 하나의 그 악으로 상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악. 네, 뭐 평화 브레이크. 평화를 브레이크 시키는 어떤 악이다. 이렇게 제국주의의 어떤 악이다.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렇게 가장 먼저 비판했던 것이 가장 격렬하게 비판했던 것이 모택동이었어요. 마오쩌둥.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핵으로 항복시키는 걸 보고 모택동은 믿질 않았어요.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미국이라는 애들이 종이 호랑이들이 만든 거짓말이다. 왜? 모택동은 두려웠던 거거든요. 네. 미국이 핵을 가지고 일본을 단칼에 항복을 시켰다면 미국을 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중공은 나중에 미국과 전쟁했을 때 어떻게 되겠나 이 공포감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이 핵을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그 핵이라는 것을 굉장히 그 비난을 합니다. 목도덕이. 네. 그러면서 자기는 핵 만들었죠 뒤로.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이 핵이라는 것이 그 사실상 우파와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을 해방시키는 어떤 해방의 원자탄인 거죠. 그쵸. 사실 일본을 무너뜨린 일본을 게 무너뜨렸으니까. 핵이니까. 핵이니까. 그리고 미국은 핵으로 일본을 공격하기 전에 고민했다고 그래요. 그 트루먼 대통령이 일본에 상륙전을 했을 때는 얼마만한 인명이 피해 날 것인가 이렇게 알아봤더니 그때 한 200만 정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러면 핵으로 공격할 때는 얼마나 인명이 나오겠다? 한 10만 명 정도가 나오더래요. 네. 그러면 상륙전을 해서 하는 전쟁이냐 핵폭탄이냐 이 두 개가 남는 거죠. 네. 그때 가장 도덕적인 결단을 한다면 10만 명 희생되는 것이 더 도덕적인 것이죠. 200만이 희생되는 전쟁보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자탄의 그 결정이라는 게 이 도덕적 결단이라는 게 선과 악이라는 게 뭐 선이 어디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악과 다른 악사회 중에서 우리가 그래도 덜 악하다라는 골라야 되는 것이 선이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원자탄은 일본 국민들한테는 일종의 불행이었지만 거의 전 세계를 구하고 한국을 독립시켰다. 네. 그리고 우리가 원자력을 갖추게 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네. 70년대 우리가 에너지 정책에서 원자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기를 많이 공급받고 네. 그래서 원자력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그 보수 우파 분들한테는 이것이 해방과 경제 성장의 하나의 그 다음에 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핵 무장을 할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 희망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좌파와 진보에서 볼 때는 이건 없어져야 되는 거고 네. 이것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가 성장했고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뭔가 여기에 부정적인 의미를 계속 부여하는. 네. 그리고 이게 있으면 나중에 통일도 방해될 것 같고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계에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네네. 그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원자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원자탄은 결국 핵무기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핵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네.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달린 것이지 그 자체가 뭐 선생이다 악이다 이렇게 평가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도 핵을 갖고 핵을 평화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것을 핵무기로 만들어야 할 때는 정말 북한이 정말 그 핵으로 우리를 공격할 그런 뭐 의사가 분명하고 우리가 북한의 핵의 노예가 되려는 그런 상황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네. 뭐 북한도 핵을 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먼저 핵을 만들겠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순리에 따라서 가야 된다. 핵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냐에 따라 달려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뭐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 한번 무슨 통계 설문조사 뭐 네. 이런 거를 봤는데 탈원전 원전 폐쇄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들이 뽑고 있는 중요한 이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1위, 2위 기록하고 있는 게 뭐 때가 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 아니면은 뭐 원전이 이제 뭐 터졌을 때 네. 그 공포심 때문에 네. 사실 그런 이유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사실 그렇게 엄청 뭐 근거 확실하고 이성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네. 부분이기도 한데. 예, 그 말씀을 제가 잠깐만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은요. 그거는 이제 그 사고 대응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재지변은 어쩔 수가 없는데. 네네. 그러나 전 세계에 원자로가 되게 많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가 조금 나도 빨리빨리 그 예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다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는 다 그것이 원자력이 민간이 해요. 아, 네. 정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그 후쿠시마 원자로가 껍데기 모양만 민간 기업이 사실은 그것이 정부의 출자 기관입니다. 일본 동경전기라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거의 반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원자로 보세요. 조금 고장나면 그거 고치질 못해요. 네. 이게 만약에 LG나 삼성이 하는 원자로다. 그러면 자기네 거기서 고장이 나서 발전을 못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절대 그럴 일이 절대 없죠. 그럴 일 없죠. 그게 자기네 수입원인데 그럼요. 원자로의 부품이 한 500만 개가 들어간대요. 네.
그걸 공무원이 500만 개라는 부분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네. 공무원은 자기한테 인센티브가 없으면 거리에 맨홀 뚜껑 하나가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원자로를 그 500만 개 부분을 관리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런데 의외로 관리가 잘 됐어요, 한국은. 네. 왜 그러냐? 뇌물을 받아 먹었거든. 여러분 그 원자력 뇌물 사건 많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업체와 소위 속칭 말해서 짜웅을 해서 뭔가를 뒤를 받아 먹으니까 사고가 나면 자기는 잘릴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게 하려고 악착같이 그걸 점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도 리베이트를 뇌물을 받아 먹으니까. 역시 무슨 인센티브가 있어요. 일종의 인센티브죠, 그게. 뇌물 네, 인센티브였던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자리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현대그룹하고 비롯해서 그거를 다 감사를 하고 다 막아버렸어요. 리베이트 못 주게. 그 원자료를 관리할 이유가 없어지죠. 없어지죠. 없어지는 겁니다. 네. 나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후쿠시마 원자로가 처음에 그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을 못했던 게 크게 사고 났던 거 해일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오염된 방류물을 흘려보냈대요. 그런데 그거를 셔터를 안 내리고 이걸 열었답니다. 공무원이 했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다 그만둬 버리니까 공무원이 파견 나와서 했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자로는 그 사고 자체보다 그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너무 에러가 많았다. 1억 엔인가를 정부가 출자해버리면서 공무원들을 관리하게 하는 바람에 네. 거기 전문가들은 다 나가고 퇴직하고 그래서 어처구니없는 실수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겁니다. 반면에 프랑스나 미국은 민간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수익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서 네.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원자력도 사실 민간 시장 경쟁에 넘기면 고장 안 나고 사고 안 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뭐 공공 부분에서 하던 걸 민간으로 넘기라 그러면 엄청 막 그렇습니다. 공포심을 느껴요. 사실 그럴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는 건데. 네. 네, 이런 중요한 안보 문제, 또 국가 경제, 또 책임지는 그런 문제인데 뭐 남녀 동수로 구성된 뭐 그런 시민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결정을 하게 한다 이런 말도 있었고 참 걱정이 되는 이번 정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